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 핸드폰은 무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앉으시면 바로 행사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출범식 사회를 맡은 국회의원 모경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제가 입고 있는 것은 T1이라는 게임단의 유니폼입니다. 평소 게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있고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고 먼저 기념 촬영,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념 촬영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이재명 대표님과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 다 뒤로 와서 뒤쪽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자를 양쪽에 한 개씩만 더 놓으시고요. 네, 사이사이 얼굴이 잘 보이시게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만 의원님이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가운데로 좀 가시고요. 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포즈를 하나 찍도록 하고요. 자, 오늘 찍으셨죠? 제가 게임특별위원회 그러면 화이팅 크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화이팅! 더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화이팅!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범식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제가 가진 대본에는 다 호명만 하고 그냥 지나가라고 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서 한 분 한 분 호명을 해드릴 테니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대표님 와주셨습니다. 이번 게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강유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황희두 공동위원장님 와주셨습니다. 네, 부위원장님들 한 번에 호명하겠습니다. 조승래, 한승용, 김정태, 이장주, 이재성 부위원장님 와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한 번에 호명하겠습니다. 민홍철, 장철민, 김용만, 황정아, 김현규, 이민석, 김경현 위원님 와주셨습니다. 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님과 김태선 당대표 수행실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까보다 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기회가 있었으면 프로게이머가 될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한물간거긴 한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갤러그라고 하는 게 유행했는데 그 50분짜리 그 동전 하나 넣고 나면 제가 18스테이지를 가면 보통 이게 100만 점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1시간쯤 걸리는데 한 바퀴 도는데 제가 필요한 시간만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 점 정도 3시간 하고 있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코드를 뽑고 50원짜리 저한테 던져주면서 나가라고. 예. 그 가게에 온 모든 그 손님들이 전부 다 제 뒤에서가 그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쫓겨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하면 그 실력을 살려가지고 그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어쩌다 이 길로 와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게임 특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제가 게임하고 인연이 꽤 많았던 건지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게임 업체의 그 매출 기준 60% 이상이 분당 판교에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 게임 산업이 매우 중요한 관내 기업군이었기 때문에 관심도 많았고 또 우리 지원도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제가 성남FC에
피파 온라인 선수도 고용을 해가지고 중국에 이적료를 받고 판 일도 있을 정도로 나름의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 당시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당시 박근혜 정부로 기억하는데 이 게임을 그때 당시에 마약, 알코올, 도박, 게임 이게 4대 중독 물질이라고 4대 중독물이라 그래가지고 소위 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업체에 대해서 온갖 규제를 시작해가지고 당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압도적인 선두 그룹이었는데 중국에도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국내 게임 산업이 상당히 좀 위축됐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e스포츠 경기장도 제가 경기도지사 때 공모해서 또 지어보기도 하고 관련 뭐 선수 또 선수 양성을 하는 그런 기업들 뭐 등등도 만나서 대책도 논의해보고 했는데 역시 제도적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게임 산업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발표했던 ABCDE 중에 C 문화 콘텐츠 산업의 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청년들 일자리 만드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고 앞으로 아마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국민들의 여유 시간이 좀 늘어나면 이 게임 산업에 대한 또 요구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상당히 잠재력이 있는 산업 영역인데 어쨌든 정부 차원의 관심이 매우 적어서 어쩌면 관심이 적은 것뿐만 아니라 억압을 당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라도 이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도 좀 높여서 하나의 산업으로서 세계를 무대로 발전할 수 있게 하고 또 게임 유저들이 또 부당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겠고 게임에 대한 인식도 좀 많이 바꿔서 우리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의 수단으로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참 세월이 지나면 상황에 대한 판단도 다른데 제가 어릴 때는 그 만화 보면 불량학생 취급 당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만화는 문화산업의 아주 기본적인 토대 취급을 이제 받게 됐죠. 토대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도 아마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게임도 일부의 시각에 의하면 아이들 망치는 뭐 그런 나쁜 뭐 어쨌든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데 이렇게 황희도 선수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는 선수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임 산업이 또 게임 유저들이 좀 더 희망적으로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길을 열어가면 좋겠고 우리 두 분 위원장님들과 위원들께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말씀해 주신 대표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이후 일정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이석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잠시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석하시지만 게임 특위와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큰 박수 쳐드리면서 나가시는 길 배웅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자리를 정돈하고 우리 행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 부위원장님을 대표하여서 e스포츠 분석 전문의 프로 관전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PS 애널리틱스의 한승용 CSO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부위원장을 맡게 된 한승용입니다. 게임 산업은 현존하는 사업들 중 가장 성장성이 크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의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모두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네트워크, 디바이스,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XR, 온라인 이런 키워드들은 미래 산업의 필수 키워드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게임 산업의 키워드들과 겹치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문화를 콘텐츠로 만들어 전 세계를 열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 K-뷰티, K-푸드 등 문화가 산업이 되어 글로벌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K-게임은 어떤가요? 안타깝지만 성장은 둔화되고 해외 게임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규제 및 역차별의 문제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주국인 자랑스러운 e스포츠 산업은 어떤가요? 글로벌 게임사들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그 외에 산업적으로 이러할 성과가 없습니다. e스포츠를 업으로 하는 회사들은 너무 힘들어 폐업을 하거나 투자를 받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운 곳이 대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힘듭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 당장 게임 산업과 게임 유저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게임과 e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작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게임은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최첨단 AI 산업을 이끄는 우리의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승용 부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여러 가지 코너가 있는데요. 게이머 더 물어 민주당 첫 번째 코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취합된 일반 게임 이용자들의 질문 중 가장 많이 접수된 탑2 질문에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좀 준비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온라인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가셨는데, 대표님이 가셨지만, 우리 강유정 위원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은 해보셨는지, 해봤다면 가장 재밌게 한 게임과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쉬운 질문이네요. 강유정 위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께서 갤러그를 마지막 판까지 50원으로 깼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뭐 게임을 해봤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소소한 것들 해봤고 그런 아케이드 게임류들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사실은 버블처럼 뭐 이렇게 맞춰서 깨는 거는 거의 끝까지 잘 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피크민이라고 모바일 게임에 걷는 만큼 해주는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그거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름 좀 소소하지만 행복감이 있고, 그리고 조금 오래된 것 같은, 그 메이플 스토리 이런 게임들을 좀 해보고 조금은 더 나가서 이제는 우리 그 보좌관님들이 권해주시는 게임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콘솔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잘 어린이들만큼 이게 잘 안 움직여서 좀 그 진도 빼는 데는 애를 좀 먹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메이플 스토리는 지금도 많이 인기가 많이 있고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도 다시 한번 레트로 바람을 타고 다시 한번 진행되고 있는데 갤러그라고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고 메이플 스토리라고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보죠. 게임특별위원회 출범 취지와 목적 그리고 각오가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역시 강유정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여기에 제가 또 할 말이 정말 많은데요. 게임 산업 많은 분들 만나보고 제가 뭐 직접 해보기도 하고 하지만 생각보다 혹시 이제 이미 레드오션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죠. 그리고 게임 종주국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혹시 이거 과거형 아니냐라는 두려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여전히 우리는 인적 자원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대한민국 현재에서 게임만큼 인적 자원을 통해서 이 상상력과 그리고 콘텐츠의 힘으로 뭐 이를테면 배틀그라운드 있지만 지금 2017년부터 2025년까지 꾸준하게 베스트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15조, 16조 이상의 어떤 수익을 벌어들이는 정말 컨텐츠 사업의 상징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중간중간 어떤 어려움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세 가지 층위에서 저희는 게임 특기는 좀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그 미래 산업으로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행정적인 혹은 지원이 필요한가 규제의 철폐가 필요한가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의 완화가 필요한가라는 첫 번째 고민. 두 번째는 분야에서 일하시는 인디게임을 비롯한 개발자분을 비롯한 실제 근로하시는 개발자도 근로자니까요. 이제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은 없는가를 살펴보고 마지막은 사실상 확률 아이템 문제로도 나왔지만 소비자분들이 겪는 리니지라이크 게임들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약간의 아쉬움들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좀 다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게임 산업, 게임 소비자, 게임 관계자가 아닌 게임 특기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출범 취지와 목적은 그러하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의 미래가 좀 기대되는 산업으로 보고 있다. 게임 산업이 바로 우리 미래가 매우 기대되는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박수도 안 쳐주시면 답변하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장님의 출범 취지와 목적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결을 좀 달리해서요. 더불어민주당 두 번째 순서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명 프로게이머 분과 게임 및 e스포츠 관련 인플루언서 분들께서 직접 보내주신 영상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사실 이것도 이재명 대표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누구에게 답변을 요청드릴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자 영상부터 한번 볼 텐데 질문이 총 4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질문이 결이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까지 쭉 들어보고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로게이머로 활동하고 있는 배재민이라고 합니다. e스포츠 종목에서 스타 플레이어의 역할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선수들의 연령이 사실 선수로서는 지금 고령화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다음 스타 플레이어가 나타나줘야 또 이 e스포츠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선수들을 발굴해내고 또 육성해내는 시스템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선수를 길러내거나 또 만들어내려면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정책은 있으실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라는 게임, 오락실에서 철권2부터 해서 많은 철권 시리즈가 있는데요. 현재도 철권 프로게이머로 활약하고 있는 무릎 배재민 선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자는 우리나라에서 나이스 게임 TV라고 있었습니다. 1세대 e스포츠 방송인인 정진호님의 질문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e스포츠 게임 방송국을 2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고 진보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는 정진호라고 합니다. 현재 e스포츠 진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법은 뼈대만 만들어져 있고 실제 e스포츠를 진흥시킬 구체적 방법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 진흥법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e스포츠는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에 채택이 돼 있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 외국 게임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국내 게임사들이 재밌는 게임을 만들기보다는 돈 되는 게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 RPG 게임만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e스포츠 산업이 성장하려면 e스포츠에 적합한 게임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개발 단계부터 정부 지원이 있다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게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풀뿌리 e스포츠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법에는 학원체육진흥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e스포츠 진흥법에는 학원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e스포츠가 정식 동아리로 인정을 받고 적절한 교육이 병행이 되면 e스포츠 학과로의 진학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e스포츠 관련 인재를 키워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죠. 영화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이런 식의 e스포츠 진흥법에 기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유명무실한 e스포츠 진흥법을 잘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e스포츠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진호님은 질문과 재언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자는 저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피파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피파 종목 전 국가대표 감독이자 유튜버인 신보성님의 질문까지 들어보고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FC 온라인 해설자이자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FC 온라인 부분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신보석입니다. 대한민국 e스포츠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생활 e스포츠의 활성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게임 유저와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e스포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생활 e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한 가지 질문 또는 재언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답변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김정태 부위원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정태 네. 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된 김정태입니다. 지금 e스포츠 관련한 그 관심과 그다음에 질문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e스포츠 관련 학회가 지금 국내 2개 정도가 지금 활성화되어서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연구라든지 산업 연구를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그 배재민 선수가 질문하신 내용에 이제 e스포츠 선수 발굴하고 육성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e스포츠 선수의 이제 이른바 러닝 커브라고 하죠. 그 에이징 커브라고 하죠. 그래서 19세, 20세 정도까지 이제 어느 정도 완숙 단계에 가고 20세 이후부터는 좀 자칫 이렇게 좀 감소하는 경기력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철권이나 여러 가지 격투 게임 같은 경우는 뭐 40대, 그다음에 페이커도 뭐 30을 육박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경기력이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는 알고는 있는데 어찌 보면은 아직까지 한국의 e스포츠 그 전문 인력 육성 시스템이 현재로는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e스포츠 육성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발전시킬 건지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해오고 있고요. 이번 게임 특별위원회에서 각계 전문가 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도 대답을 제가 계속 할까요? 아니면 다른 분께 혹시 기회를 드릴까요? 예, 부위원장님. 우리 이재성 부위원장님. 예, 그 e스포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법안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떤 분야든지 체계적으로 발전이 되려면 전담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요. 가칭 e스포츠 진흥재단 설립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권도를 진흥하기 위해서 한국에는 태권도 진흥재단이 있습니다. 그럼 e스포츠를 진흥하기 위해서는 재전과 실질적인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광 의원님하고도 잘 상의를 해서 e스포츠 진흥 법안을 실질적으로 본래 취지에 맞도록 다루는 그런 법안들이 있을 거니까요. 많은 건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 자체를 이 체육으로 확대하는 것도 이제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스포츠와 체육은 사실 섞어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공지능도 아시다시피 피지컬 AI로 넘어가고 이건 쉽게 말하면 로봇이죠. 피지컬 AI는. 그래서
로봇을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쪽은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좀 폭넓게 다루어서 실질적으로 유저들이, 게이머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게임을 즐기고 또 산업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로 갈 수 있을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다음에 추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이 더 있었는데요. 하나 이제 e스포츠 국산 종목에 대한 이슈를 또 질문을 하셨고, 우리 유튜버께서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산업계하고 게임 학계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토론과 정책 발표회 같은 데에서 여러 번 저희가 주장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이재성 부위원장께서 얘기했던 e스포츠 재단 같은 성격도 좋고, 그다음에 e스포츠 R&D 센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e스포츠 국산 종목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그 종목을 개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포함해서 더 넘어가는 영역입니다. 1년에 뭐 수만 종의 게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제2의 롤이라든지 제2의 발로란트 같은 종목들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굴, 육성, 아예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초기 단계에 있는 이른바 싹이 보이는 e스포츠 종목화할 수 있는 그런 IP들을 발굴을 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국내 게임 구단주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운영에 문제가 없을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같이 만들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하는 e스포츠 R&D 센터 같은 것들을 저희가 게임 특위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e스포츠 부분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생활 e스포츠 부분은 학교 e스포츠하고도 이제 연계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방 소멸도 상당히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게임이나 e스포츠 관련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좀 꽤 있습니다. 전국에 많게는 한 4, 50군데 정도가 있기 때문에 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의 e스포츠 관련 학과들의 시설이나 교수님들, 학생들과 연계한 이른바 e스포츠 거점, 지역 거점 사업 같은 거를 통해서 이 학교 e스포츠, 생활 e스포츠, 풀뿌리 e스포츠를 뿌리 내릴 수 있는 이런 논의도 이어가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서 계속 우리가 연구해왔고 그 키워드 만들어 왔던 게 이제 지역 연구제라는, e스포츠 지역 연구제라는 제도를 주장을 해온 게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저희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 학생들이 정주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직업까지도 향유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계속 좀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게임 특위에서 해야 할 일이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우리 부위원장님, 좀 답변을 이제 간단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기금 조성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컨텐츠 펀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아까 이제 e스포츠 재단도 좋은데 e스포츠 전용 펀드 같은 것들도 만들면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부위원장님께 다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김정태 부위원장님께서 정말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해야 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게임 특위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발언 기회를 제가 못 드려서 너무 아쉬울 정도로 다들 전문가신데, 앞으로 펼쳐질 우리 게임 특위의 모습들에서 또는 여러 가지 행사들에서 이 활약상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보죠. 마지막 질문은 안녕하세요.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김성애라는 유튜버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임정보 채널 주의식백과의 김성회입니다. 게임 특위에서 제게 질문 요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당을 보고 이 요청 수락을 결정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당파와는 전혀 무관하게 게임과 e스포츠의 진흥이라는 게임 특위의 목적을 듣고 결정한 것이므로 부디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보라색 티 입고 찍었거든요. 파란색, 빨간색 합친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그죠? 자, 질문 2개 있습니다. 먼저 코인 쌀먹 P2E 게임인데요. 저는 게임법 32조 2항 3호 모방범죄 우려 게임학법 폐지 헌법 소원을 21만 명의 게이머분들
게이머들과 함께 진행 중입니다. 게임에만 남은 이 미개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인데요. 게이머들이 원하는 건 맹목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거든요. 나쁜 규제만 잘 골라서 없애자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규제 철폐라는 타이틀에 묻어가려는 게임사 이익단체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그들은 규제 없애는 김에 P2E 규제도 같이 없애자고 말합니다. 플레이 투 언, 즉 코인에 게임 껍데기 씌워서 코인 장사하겠다는 겁니다. 게임으로 쌀 사먹는 원숭이, 쌀숭이라는 멸칭이 있어요. 그들은 게임의 완성도와 재미는 뒷전이고 오직 자신이 보유한 아이템의 시세에만 몰두합니다. 게임을 하기보단 개인 작업장이나 주주에 가깝고 심하게는 주총꾼 같은 존재들이지요. 환전이 가능한 게임의 부작용은 그 쌀숭이들이 이미 오랜 세월 증명해 오고 있고 거기에 코인까지 접붙인다면 그 부작용은 극심해질 게 자명한데요. 그 부작용을 막을 방법을 누구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게이머들이 P2E 게임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지요. 게임사 이익단체와 코인업자들만이 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제 채널에 나와서 게임 정책 말씀하셨지요. P2E 반대론자들을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에 비유하시면서 P2E 허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신 바 있는데요. 과연 들어올 것이 선진문물일지 유해물질일지 얼마나 고민해보셨을지 궁금합니다. 게임 특유의 P2E 게임에 대한 기조는 당시 이 후보의 의견과 동일한지, 동일하다면 부작용 방지에 대한 묘안이 있는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전문가와 이용자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깊이 검토하여 부작용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답변이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게임 국가사전검열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게임법 헌법소원이랑 맥락이 같지요.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심의 권한을 민간기구로 이양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잘해봤자 본전입니다. 왜냐면 권한 옮겨주겠다는 민간기구가 개관이랑 형동생 하면서 이 감투 돌려 쓰는 곳이거든요. 아마도 이쪽 사정 잘 모르신 채로 그저 게임 민간기구라는 타이틀에만 신경 쓴 결과 같은데요. 이건 게이머들이 원하는 바가 결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중요한 건 기관이냐 민간이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도장 쥘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게임 국가사전 검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개관이라는 저 초헌법적인 기관을 어떻게 하실 건지 게임 특유의 입장과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개관이 폐지, 이 5글자 공수표만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닌 실질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게임정보 채널 G식백과의 김성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정성을 들여서 보내주신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회 지식백과 채널의 김성회님 질문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황희두 공동위원장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에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특히 워낙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존에 나가셨을 때와 지금 입장이 좀 바뀌신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임이 이제 본연의 재미를 즐기기보다는 아까 뭐 김성회 지식백과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이게 실제로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런 부작용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기존과는 생각이 달라지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추후에 지난번처럼 지식백과에 좀 나가셔서 오늘 사실 또 이 아쉽게도 더 많은 이야기를 직접 또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변수가 생겨서 그래서 그 자리를 좀 마련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대신 답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게임 그 사전 검열 이 문제가 사실 오래 전부터 나왔던 이슈인데 이거는 이따가 제가 그 ME 뭐 게임 발표할 내용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은 다 마쳤습니다. 이제 1분 정도 잠깐 장례를 좀 정돈하고 저도 사회자를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저도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사회를 맡으실 우리 이도경 보좌관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2부 사회를 맡은 강유정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입니다. 바로 2부 행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재명 대표님께서 자리에 끝까지 계시기로 하셨었는데요. 그리고 직접 답변도 다 여러 가지 주시기로 하셨었는데 불가역적인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천식이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천식이 정말 많이 올라오네요.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준비 측에서도.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특위에서는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플랜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핵심 비전과 계획을 담은 플랜 GAME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부위원장님 네 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저희가 준비한 판넬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네, 판넬을 뜯어두시면 그 뒤에 특이의 플랜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GAM, 지금 뜯으시면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순서대로 서주실까요? 자, 그러면은 저희 하나, 둘, 셋 하면은 종이를 뜯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숫자를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의 4가지의 아젠다가 들어있습니다. 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판넬을 들어주신 저희 부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다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플랜의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잠시 조금 설명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아까 부위원장님들께서 이재성 부위원장님이나 김정태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답변들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재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e스포츠 진흥재단 법안화가 특위에 합의된 공동의 입장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기자님들께서 좀 참고 부탁을 드리고요. 특위 차원에서 합의가 되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내세울 수가 있는 플랜 4가지는 지금 발표드리는 GAM이 4가지라는 사실 좀 참고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유정 의원님께서 G와 A 플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위원회에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뭘 것 같으세요? 실망인데요. 인식 개선의 목표가 좀 큽니다.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와 오히려 조금 먼 사람인 제가 위원장을 맡은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이 인식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부분이 바로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등재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적 중요성을 매우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WHO에서 말하는 ICD-11이 충분히 존중할 수 있는 질병 코드이긴 합니다만 꼭 그것을 우리나라 형편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통계청과 관련된 그 법률안에서 약간의 오해할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사실 미국 게임 산업만 하더라도 그 ICD 권고사안, WHO 권고사안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게임의 굉장한 강대국 중 하나가 미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국의 종주국으로서 산업적인 보호 그리고 육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너무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제가 좀 몇 가지 사실 보관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이제 게임 특위 하면서 조금 더 마련해 갈 텐데요. 흥미롭게도 이 게임의 구조와 K-팝을 비롯한 팬덤 구조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산업 구조와 소비자 구조가. 그리고 팬덤을 소비하는 소비층이 성인 대접을 못 받는 것처럼 게임 유저들도 이렇게 성인들이시지만 이상하게 성인 대접을 잘 못 받고 일종의 질병 코드로 안내해야 될, 인도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국민의 삶과 질과 문화 산업을 촉진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이 질병 코드 문제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실증 자료를 많이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저항감을 높이고 싶어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의무가 있는 국무조정실 같은 경우에 이제 양측의 이견을 좀 더 조율해 와라라는 매우 중립적 태도만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렇게서는 해결이 되지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신의학회 같은 경우에서도 굳이 게임 이용 장애를 공식적 질병화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인터넷 게임 이용 장애 자체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오히려 소셜미디어나
혹은 인터넷 관련해서 훨씬 더 중독성이 높은 것이 아니냐라는 또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죠. 그리고 시대 정신이 역행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계도성의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바뀌어야 한다. 시대 정신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절차적이고 정책적인 문제가 그래서 한 발도 못 나가고 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이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그리고 KCD11이라던가 KCD10이라던가 해서 한국적인 질병 코드화해서 좀 더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진작을 하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 종주국으로서의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미래의 흐름으로도 이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해서 산업과 이용자 보호를 모두 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질병코드 등재를 좀 막고 그리고 충분한 근거를 갖고 게임 질병코드에 대해서 논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이용자 보호와 산업 보호에 좀 앞장서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A에 들어가는 어드밴스 e스포츠라는 개념도 사실은 게임에 대한 인식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7개에서 9개 정도 되는 전 국민 학과가 e스포츠 관련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죠. 제가 아이돌 설명을 비롯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은 10대 여성 아이들이 혹은 더 어린 여성 혹은 남성 아이들이 아이돌이 되겠다라고 연습하는 것에 대해서 너 왜 공부 안 하고 이거 해라고 말리는 분들이 없죠. 오히려 BTS처럼 한번 해봐. 스트레이키즈처럼 만들어봐 라고 진작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게임 열심히 해서 정말 엄청난 프로게이머가 되겠다. 내지는 나는 대단한 개발자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믿어주는 부모님이 적은 이유는 저는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 e스포츠라는 개념이 아주 건전한 학습 과정의 일부로 학제에 조금씩 들어옴으로써 이 인식 개선이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글로벌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의 인식이라는 게 매우 좀 답보 중입니다. 인식 개선을 통해서 e스포츠를 훨씬 더 시장을 넓히고 무엇보다 이 e스포츠 시장을 넓힌다라는 개념은 꼭 상업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방에서의 e스포츠 활성화와도 연관이 됩니다. 지금까지 행정과 정치가 인프라 구축은 열심히 해왔지만 이를테면 잠깐만 복작복작하고 나머지가 비어있는 그러면 오히려 인식이 나빠지겠죠. 뭐냐면 저렇게 뭔가 공간적인 점유만 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눈초리를 받을 수 있는데 충분한 여력이 있는 성장 공간이 남아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곳에서 e스포츠 미래를 좀 만들어 갈 텐데요. 첫 번째는 좀 더 글로벌 마케팅 강화 및 해외 이벤트 게임 업계에서 말하는 웨스턴 시장도 한번 노려보고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중국 시장의 잠재력도 활용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게임단의 해외 리그 진출도 좀 더 활성해야 되겠고 그리고 한편으로 그런 게임단들을 우리가 이제 이제 받아들여서 전국민 지자체에서 지원 방향을 좀 더 제고하는 것. 그래서 지역 e스포츠를 훨씬 더 이벤트도 확대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정책적으로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가 왜냐면요 없는 게 아니라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작 지원에 있어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아까 다음에 황희두 위원장께서 말씀 잘 해주시겠지만 개관이 관련해서 이제 등급 문제에 있어서 제가 제일 어려움을 본 건 어디냐면 인디게임 개발자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은 개발도 하고, 이게 등급, 사전 검열 때문에, 등급 때문에 당신들이 서류 쓰는 게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적합한 행정 절차가 모든 걸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적합한 단위에서 적합하게 들어가면 그것이야말로 효율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고, 산업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 양쪽에서 e스포츠를 활성화한다면 결국 이 부분에서 은퇴 선수 지원 프로그램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 개선이라는 게 이런 걸 하나씩 해 나갈 때 정말 아까운 우리 자원과 산업으로서의 게임이 육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G와 A 설명드렸습니다.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또 관심 많으실 등급 분류 개선 문제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M과 E 플랜에 대해서 황희도 공동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간을 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알람 설정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네, 제가 이제 맡은 거는 M과 E 쪽입니다. 일단 처음에 전해드릴 내용은 앞에 김성애 지식백과님이 질문 주셨던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게임 사전 검열, 게임물 관리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한 내용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일단 현재 게임 등급 분류를 담당하는 게임물 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비판들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부족하다든지 심사 기준이 불투명하다든지 사전 검열 논란 아까 쭉 말씀도 주셨고요. 특히 22년도에는 5,489명이라는 엄청난 게이민들이 국회 요 앞에 쭉 둘러싸서 모일 정도로 감사 청구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청원도 보시다시피 5만 명을 넘길 정도로 이 문제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해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민간 이양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민간 기구인 GCRB 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등급 분류의 완전 자율화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 GCRB의 중립성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GCRB 위원장이 게임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오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까 김성희 님도 지적하셨듯이 사실 그냥 자기들끼리 또 뒤에서 우리가 불신할 만한 행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단순히 기관을 민간으로 옮기겠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심의 기준 이걸 좀 더 구체화하고 법령이 지금 너무 노후화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현대화하는 게 저희 게임 특유의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2단계 개선안을 발표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1단계로는 일본의 세로 방식을 좀 참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 세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민간 자율심의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좀 더 명확한 심사 기준을 갖고 심사위원단도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분야별로 되게 다양한 분들을 또 공개 채용을 통해서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 제공 중심의 심의를 하다 보니까 판매 금지보다는 좀 제한을 하는 쪽으로 그래서 신분증 확인 후에 구매 가능하게 한다든지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투명한 운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개발사가 등급 기준을 예측할 수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이게 손에 잡힌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를 통해서 등급 기준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산업의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있었던 불필요한 등급 논란을 없애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게 1단계 계획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게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2단계로는 사전 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율신고제로 전환을 목표하고 있는데요. 이 현행 등급 분류의 문제점이 게임 출시 전에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글로벌 스팀이나 콘솔 게임이 차단돼서 삭제가 된다든지 이런 사례들로 이용자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신고제로 이제 전환을 하는 게 핵심이 뭐냐면 일단 업체가 자율적으로 등급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사후 관리 강화에 좀 포커싱을 맞춥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법 위반 시의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사후 조정에 대해서 당연히 신경을 쓸 예정이고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근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앞으로 그럼 게이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로의 게임의 역할은 민간 등급 분류위원을 전문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사후 관리를 좀 전담하게 하고 그리고 2단계로는 완전한 사후 관리 기관으로 전환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다만 이제 사행성 게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전 심의를 유지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목표는 앞서 쭉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이 벌써 또 4분이 지나서 핵심은 게임 심의 체계의 현대화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규제와 창작의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점진적 폐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바로 다음인 2랑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관련한 내용은 게임 e스포츠 컨트롤 타워 신설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결론은 게임과 e스포츠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를 지금 신설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와 사후 관리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콘텐츠진흥원의 게임 e스포츠 부분을 따로 떼서 그 진흥하는 기능을 통합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행 지원의 한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스타트업 쪽으로 중심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자금 지원 위주로 간다든지 해외 진출 관련해서는 지원이 미흡하다 이런 현행의 한계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5가지 그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그래서 스타트업부터 중견 개발사까지 포괄해서 지원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나눠서 그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원 방식도 다양화합니다. 그래서 기존엔 금융 중심으로 갔었다면 이제 복지나 인프라 지원도 강화하겠다.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로는 그 기술 기반 지원 강화하겠다. 그래서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요즘 뭐 AI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우리 여러 가지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여기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5번째로는 창작 활성화 그리고 실험적인 프로젝트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래서 특히 공익적 예술적인 게임 지원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프로젝트에는 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게임 R&D 연구 투자 여기에도 주목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게임 e스포츠 산업진흥원의 역할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까지 맞춤형으로 성장 지원을 돕고 자금뿐만 아니라 복지, 기술, 글로벌 진출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연구와 실험적 창작 지원을 통해서 산업 생태계의 확장을 목표로 하겠다가 이제 M과 E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좀 빠르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선상에서 이어서 사실 지금 또 긴급 의원총회가 또 본청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또 조금 있으면은 또 공동위원장이신 강유정 의원님께서 불가피하게 좀 이석해야 된다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또 부위원장님들 중에서 저희 게임 이용장애 질병 코드 문제에 대해서 대표적인 전문가로 알려지신 이장주 소장님의 말씀도 한번 청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장주라고 합니다. 사실 게임 이용 장애와 관련돼서 뭐 논쟁이 짧게 보면 한 5년 됐고요. 길게 보면 한 20년째 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이 되면 될수록 뭔가 좀 쟁점들이 모아지고 솔루션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더 좀 산만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적인 연구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증거를 냈을 때 내가 찬성을 하지만 반대를 하지만 내 의견을 바꿀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견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거는 과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거의 신념과 관련된 논쟁들로 흐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과학적인 논쟁이 필요한다면 과학적으로 그리고 신념과 관련된 우리 사회문화와 관련된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노력들이 최신화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심리학이라는 것들을 전공해가지고 문화적인 가치를 되게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뭐냐면은 뭐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가치와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그 시간 그 많은 동안 일을 잘 안 하고 공부도 잘 안 하고 그 시간과 그렇게 노력을 들였다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새로운 무언가 가치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적응 문제와 더불어 무슨 새로운 가치와 의미와 능력들이 생겼는지도 우리 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복지나 혹은 우려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요. 우리 게임계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이용자와 우리 문화들을 애정을 갖고 접근해야 될 측면들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들을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서 균형 있는 그리고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특위의 공식 행사는 마쳤고요. 지금 저희 발표한 플랜들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이나 질문들이 있으실 수가 있으실 건데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이나 있으시면은 손 들고
말씀 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손 들어주신 기자님께. 예, 답변은 부위원장님들, 위원님들, 자문위원님들 자유롭게 답변을 주셔도 될 것 같으신데요. 일단 질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준비가 안 됐을까요? 네, 됐네요. 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에너지 경제신문의 이태민이고요. 네, 우선 발표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네,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좀 지난해 정부가 발표했던 게임 산업 5개년 진흥책이 있잖아요. 좀 혹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특위에서는 이제 그리고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됐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이제 좀 이런 5개년 진흥책을 좀 어떻게 이어받으실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좀 연장선상에서 이제 좀 만약에 여당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제 야사당하고도 이제 게임 산업 발전에 이제 좀 협력을 좀 해야 될 텐데 이게 좀 공조 체계를 좀 어떻게 갖출 그런 좀 플랜이 잡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김정태 부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으신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대본이 없군요. 그 문체부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과도한 그 아이들이 많은 집안과 같다 이런 표현을 저희는 쓰거든요. 그래서 문체부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 중에 게임은 참 일 잘하고 공부 잘하는 마지 같은 역할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5개년 계획에 대한 어떤 분석과 평가를 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그에 대한 얘기를 드린다면,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문체부를 옹호하지 않은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참고로. 문체부는 없는 살림에도, 게임 포함한 컨텐츠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크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는 살림이기 때문에, 쥐어짜서 어떻게든 모든 아이들한테 골고루 그 먹잇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여지까지 해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만약에 새롭게 게임과 관련된 산업 정책을 준비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가능하다 보면은 여러 부처들과 공조체제를 좀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산업의 일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산업자원부와 이제 공동으로 해서 예산을 어떻게 준비할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IT나 기술과 관련된 곳이라고 한다면 지금 과기정통부 쪽과 잘 합을 맞춰서 예산을 함께 고민을 하고 증액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없지만 이웃집, 옆집, 윗집, 아랫집과 함께 이 게임과 관련된 산업 정책을 좀 다각적으로 좀 연구 분석해서 예산을 좀 늘려가는 게 급선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체부에서 지금 크게 보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 빈약하다라는 부분에 지금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콘솔 게임 시장으로의 진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디 게임사들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요새 최근에 이제 고무적인 거는 컨텐츠 펀드 같은 것들을 잘 조성을 해서 추진하는 걸 보고 지금은 어느 정도 5개년 계획이랑은 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게임 산업에도 이러한 게임 전용 펀드 같은 거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콘솔 산업 지원에 대한 좀
제대로 된 어떤 준비를 하는 이런 쪽으로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첫 번째 이제 5개년 진흥책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다른 이제 당들과의 어떤 공조를 함께 할 것이냐 이 부분 말씀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2030 세대한테는 지금 가장 핫한 그 문화 향유 미디어이자 컨텐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가 상당히 게임 쪽에 대한 어떤 공을 들인 정책들도 준비를 했고 실제로 이제 이전 대통령을 그 e스포츠 경기장에 이제 모시고 가는 등 굉장히 큰 노력을 한 걸로 미루어 보아 새 정부가 출범된다 하더라도 게임 분야만큼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밖에 뭐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 이런 쪽에서도 이 게임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와 상당히 많은 전략 분석들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조금만 더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실 게임 관련된 법안만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장 정치적이지 않고 정당끼리 협의가 돼가지고 논의되는 법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만큼 잘 공조 체제가 생각보다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좀 설명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20대 국회를 보시면요. 지금 부위원장으로 합류해 주신 조승래 의원님, 그리고 또 당시 자유한국당이었죠. 김세현 의원님,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의 이동섭 의원님 세 분이서 굉장히 공조가 잘 됐었어요. 그런 체계가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고 한다면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사실 조금 5개년 계획에서 전문성이 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클라우드 게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었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려도 이게 왜 전문성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동안에 저희가 원래 기획을 했던 행사 시간이 벌써 끝이 나버렸는데요. 그대로 끝나기엔 아쉬우니까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말씀 주시겠어요? 예,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장항선 민주당은 이자 성국회에서 활동하는 사전노란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당사자분들도 게임에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 발표 자료에 나와 있을지 교육 및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황희도 님이 발표하신 내용에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장애인 이용 접근성 관련해가지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국제장애인 e스포츠 연맹 사무총장 여영일 교수고요. 지금 접근성 연구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더욱더 진보적으로 좀 가려면 지금 17개 시도에 그 관련된 조례가 e스포츠 진흥 조례가 장애인이 명시되어 있는 곳은 충북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e스포츠 소외계층에 대한 확대 전략이 좀 더 필요하고요. 아까 인력 양성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사업들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 장애인 스포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스포츠적 측면에서는 장애인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전문체육과 지금 생활체육이 혼존돼서 같이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장애인 e스포츠 연맹과 같이 현재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에 대한 사항이 2차 심사 중에 있고요. 국가자격증으로서의 연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전국장애학생체전으로 해서 초중고가 전문체육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장애인 체전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대학과 일반까지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 6월 14일 정도에 전국무예대제전에 철권 종목이 유일하게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돼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까지도 진행하고 있어서 이번 위원회는 조금 더 솔직하고
장애인 부분에 260만의 장애인이 다 같이 이렇게 접근성 연구가 처음에 저는 사실은 좀 부담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보조기구나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지적장애에 대한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전문체육이나 이렇게 생활체육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기타 장애인들도 다 할 수 있도록 덕분에 좀 좋았던 건 정부 지원으로 해서 스포츠 등급 분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요. 또 2028년도에 패럴림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또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뭐 지자체나 각 대학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특수학교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러므로 좀 더 이번 위원회에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사실 계속 좀 질문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분들께서 아까 방금 또 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보다도 혹시 지금 오늘 또 자리 멀리에서 또 와주신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분들 중에서 좀 말씀해 주실 분들 없으실까요? 소감이나? 네, 위원님이신가요? 네, 말씀 주십시오. 저는 지금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이 과다한 30%에 대한 그 결제 수수료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 게임 산업을 대표해서 지금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한 그 집단 소송을 벌이고 있는 위더 피플의 이태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게임 업체들을 다 만나보면은 지금 중소업체들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우리는 다 참여하겠다. 그런데 대형 업체들은 글쎄 우리는 아직도 뭐 구글하고 애플하고 사이도 좋고 좋은 면도 있고 또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말은 못하겠지만은 네. 구글과 애플의 보복이 두렵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문제에 지금 대해서 위원님이 좀 아니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 협조해 주시면 부탁드렸기 때문에 고맙겠습니다. 네, 발언은 삼가 주시고요. 네,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뭐 과방위 차원에서의 문제가 더 가깝긴 합니다만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분들께서 따로 말씀이 없으시면은 저희 행사는 여기에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질문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실이나 부위원장님들 그리고 이재성 부위원장님은 아까 대표님 가시면서 이석을 하셨네요. 네, 아쉽습니다. 네, 위원장실들 그리고 조승래 부위원장실 여기로 문의 주시면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발표드렸던 4가지 공식 플랜이 실질적인 공식 플랜이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범식을 통해서 대한민국 게임산업과 e스포츠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증진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